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율 자료 나오는 문제들은 자료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빨리 풀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고요. 이해가 덜 돼 있으면 되게 힘들어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료 어떤 비율에 대한 기본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값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혹시나 좀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 아주 열심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 1이 비율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비율 자료의 기준값이 GDP입니다. GDP. GDP가 분모예요. 그리고 슬쩍 봤더니 그림 2가 GDP가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그러면 이게 뭐냐면 GDP 분모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비율들에 해당되는 실수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림에서 좀 독특한 장치가 또 국가 채무라는 게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하고 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 이게 이제 제가 좀 체크해 보면 이런 것들이 국채, GDP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가 국채, 이거는 적자성 채무죠. 적자성 채무. 여기는 적자성 채무. 이게 GDP. 이런 것들 의미하는 건데, 보면 지금 GDP 나누면 어떤 거냐면, GDP 대비 적자성 채무랑 GDP 대비 금융성 채무의 비율을 더하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여기에서 여기. 이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가 나와요? 그 차이가 지금 바로 적자성 채무 비율, GDP 대비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다 보면 이런 관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문제를 재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2020년 국가 채무는 2014년에 1.5배 이상이다. 국가 채무를 물어봤죠? 국가 채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수 계산, 그러니까 분모 기준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국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랑 곱해서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 해석에서 끝에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이 1.5배 이상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옆에다 잠깐 계산을 보면 지금 1741 곱하기 36%, 그죠? 이게 2014년 1323 곱하기 29.7에 1.5배. 자, 항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귀찮죠? 그래서 분수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식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1.5 같은 경우에는 2분의 3으로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수 비교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상대방 사이에 두 개 이렇게 있어야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관찰해 보시면 숫자가 작으면 좋기 때문에요. 여기 3을 이렇게 약분시켜 버릴까요? 그럼 여기가 12가 돼요. 그렇죠. 숫자가 작으면 좋아요. 항상. 그리고 여기 2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 24로 바꾸는 겁니다. 24. 그죠? 그러면 조금 계산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늘어난 값이 여기서는 지금 약 한 6 정도가 늘어났어요. 6. 그죠? 6, 4, 24. 그러니까 여기는 약 한 25% 정도 이렇게 증가한 거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132에서 174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42 정도가 증가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증가된 비율을 봤더니 이건 25%보다 어때요? 훨씬 더 큰 값이죠. 그걸 빨리 판단하고 싶으면 여기다 4배를 해봤더니 이걸 넘어가죠? 그럼 25%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분수 비교하는데 1.5배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겨내서 처리를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억은 참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구나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봐볼게요. 니은 보면 지금 GDP 대비 금융성 채무 비율이에요. 이게 약간 문제 보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죠. 이건 뭐지? 바로 여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이 이거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띄게 계속 증가만 하는지 보이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이를 직접 계산해 봐도 되고요. 아니면 좀 느낌이 있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차이 계산해도 되는데 좀 다른 팁을 드리자면 35.7에서 36.5로 여기로 플러스 0.3이 증가했죠. 여기로는 지금 0.7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차이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빼는 쪽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차이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만 비교를 해봐도 지금 옳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빼서 계산할 수도 있죠. 지금 어렵지 않아요. 직접 빼도 오래 걸리는 계산은 아닌데 눈에 띄는 게 35.7, 36.0 이게 차이가 좀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찰해서 그죠?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다. 자, 이러면 디귿은 어떻게 돼요? 디귿은 당연히 참이 돼버리겠죠. 실전에서는 디귿은 패스하시고 바로 리을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을 보시면 이제 금융성 채무는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금융성 채무하고 국가 채무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자, 리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정말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결론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이 각주, 여기서는 지금 이걸 처리해 각주가 활용되는데요. 각주가 활용되는데, 자, 국가 채무하고 국가 채무는 적자성 채무 더하기 금융성 채무예요. 그죠? 금융성 채무가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냐라는 걸 물어봤죠. 그럼 두 개 더해서 국가 채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50%라고 하면, 절반이라고 하면 얘가 50%라고 하면 얘가 100%가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죠?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질 때 자료에 지금 금융성 채무가 안 나와 있고 국가 채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빠르냐면, 그러면 금융성 채무가 50%보다 올라가? 그러면 적자성 채무는 50%보다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적자성 채무가 그림 1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적자성 채무가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어차피 이게 다 똑같은 분모를 가지면 비율로 환산되는 거죠. 똑같이 GDP를 곱하면 그냥 환산되는 겁니다. 국가 채무,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기서는 바로 이 자체가 지금 국가 채무, 이 자체가 적자성 채무는 아니지만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국가 채무에 대비한 적자성 채무의 비율을 계산할 때 지금 이 수치만으로 판단해도 충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뭘 보면 되느냐? 여기서는 결론은 일단은 1단계로 뭘 체크해야 되느냐? 금융성 채무는 매년 국가 채무의 50% 이상이다. 이걸 우리가 적자성 채무가 국가 채무의 얼마다? 채무의 50% 이하이다. 일단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이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이해해야 되느냐? 적자성 채무 분의 GDP. 이게 적자성 국가 채무 GDP의 50% 이하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게 바로 주어진 값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자성 채무나 국가 채무를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 보시면 36.0, 20.7, 20.7이 36.7의 절반을 넘어가죠? 그러면 50% 이하라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바로 우리가 이것도 다이렉트로 발레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앞에 보면 여기 여기 2014년도 이런 정도는 이제 어때요? 지금 이게 50% 이하가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50% 이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렸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정답은 이제 2번으로 결정이 납니다.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가장 어려운 선택지가 이제 리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금융성 채무랑 국가 채무를 직접 계산을 해봤어도 너무 쉽게 아니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정답 자체를 고르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계를 잘 이해해 두시고요. 디귿 선택지는 한번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선택지를 참고로 살펴보면, 참고로
적자성 채무는 2019년부터 300조 원 이상이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적자성 채무, 요거죠, 요거. 여기랑 여기 곱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300조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1658 곱하기 20%. 이게 300조를 넘어가는지 판단해 봐야 되죠. 단위가 조은이죠. 그래서 만약에 2019년에 대해서 일단 봐보면요. 1658조 원 곱하기 20%. 여기는 0.2조 사실은. 이게 300조. 근데 여러분 좀 센스 있게 계산한다면 이거 너무 당연히 300조를 넘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걸 좀 센스 있게 계산한다면 300조랑 이런 수치를 관찰할 때 우리가 분수 비교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곱하기 0.2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나요? 5분의 1이니까요. 1500 곱하기 5분의 1. 이런 센스가 중간중간 발휘된다면 우리가 자료유수 문제를 훨씬 좀 편하게 재밌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똑같으니까 이쪽이 크니까 더 크겠죠. 왜냐하면 이건 다른 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좀 밑밥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렇고 보니까 2020년은 다 증증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2018년 같은 것들을 봤더니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기준값은 156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0.18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1500에서 63, 그럼 이게 플러스 63이 되죠. 값으로 1500을 기준으로 하면 뭐 10%가 150이고요.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5% 정도 안 되는 값이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5% 정도 증가한 거라고 보면 돼요. 5% 좀 안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을 봤더니 이 값은 요렇게 해서 봤더니 지금 뭐 183, 200 정도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보면 17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10%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쪽이 더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그죠? 배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2018년은 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2019년에 300조 이상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뒤에 것들은 어차피 다 줄어드는 패턴이기 때문에요. 계산해보지 않아도 2018년도보다는 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수 비교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내용이다. 정답은 이렇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전에서는 항상 효율적으로 선택지 보기 내용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